이거 얘기했습니다. 경우의 수. 지난 수업 때 했던 이야기 경우의 수 얘기했었어요. 경우의 수. 이렇게 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라는 얘기 했었죠. 그래서 경우의 수를 얘기할 때 주의해 주세요 라고 했던 게 두 가지입니다. 일단 빼먹지 말아주세요. 두 번째, 중복하지 말아주세요. 왜 두 번 더 세고 그래? 한 번만 세. 라는 얘기를 해드렸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문제에서 준 상황이 어떤지를 잘 관찰해 주시고 이왕이면 그 상황을 여러분들이 잘 상상해서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렸으며 이 두 가지의 상황만 잘 돼도 사실 경우의 수를 세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여러분들은 경우의 수를 셀 때 두 가지 법칙을 쓸 거거든.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 그냥 여러분들이 문제를 제시해 주셔도 이건 더해서 말하고 쟤는 곱해서 말하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었을 거야.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드리면 합의 법칙은 언제 씁니까? 라고 했을 때 각각 일어날 때 또는으로 표현됐을 때 그래서 이런 상황이었죠. 김밥 또는 라면 중에 하나를 먹는 경우의 수라고 하면 김밥 고를 수 있는 경우의 수와 라면 고를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더해서 그냥 합의 법칙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곱의 법칙이라는 건 곱할 때입니다. 언제 썼냐면 동시에 연이어 그리고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썼습니다. 그래서 나는 동시에 연이어라는 표현을 굉장히 자주 말을 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말해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BHC에서 치킨을 하나 시키고 음료를 하나 시킬 때 내가 고를 수 있는 경우의 수. 치킨 하나 시키고 동시에 이어서 콜라도 시키는 음료수도 시키는 경우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콜라를 시킬 때는 저는 제로를 시키고요. 그리고 치킨은 뿌링클을 많이 시켜 먹습니다. 개치예요. 뭐라고 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치즈볼은 무조건 넣어야죠. 개치입니다. 네. 가둔 치즈볼 개맛있음. 쫀득쫀득하니 고소하니. 진짜예요. 개치예요. 욕하지 말아주세요. 자, 그래서 나는 그렇게 시켜 먹습니다. 사람마다 고를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셀 때는 치킨 경우의 수와 치킨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 음료를 고를 수 있는 경우의 수, 치즈볼을 고를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우리가 쭉 나열해서 곱했습니다. 이거를 왜 곱했나요? 왜 더했나라고 말하면 하나씩 나열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수도 있음. 근데 그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조금 복잡하거나 귀찮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는 합의 법칙, 각각 또는이라는 표현이 나왔을 때 곱의 법칙, 동시에 연이어 그리고라는 표현이 나왔을 때 적당하게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을 써서 이야기를 할 거고 문제를 푸는 그 중간중간 와중에 이게 계속 헷갈릴 거야. 그러면 물어보세요. 아셨죠? 이게 곱하는 걸까요? 더하는 걸까요?가 헷갈리면 물어보세요. 물어봐서 교정해드리고 정리해드립니다. 그러면 돼. 그래서 헷갈리면 물어보라는 얘기를 해드리면서 그리고 나서 우리가 배운 게 순열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순열이에요. 순서대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해서 순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너네한테 이렇게 말했죠. 서로 다른 n개 중에 r개를 순서대로 일렬로 글씨 왜 이래 차례대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얘를 우리가 순열이라고 표현했고 기호로 NPR 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서로 다른 n개 중에 r개를 순서대로 나열하는 경우. 그래서 서로 다른 학생 7명 중에 반장 1명, 부반장 1명을 선택하는 경우, 뽑는 경우의 수를 말해줘라고 하면 서로 다른 7명 중에 달리기 시켜서 1등을 반장, 2등을 부반장 하면 될 거야. 그래서 처음에 1등 할 수 있는 애는 7명 중에 1명, 2등은 남은 6명 중에 1명. 그래서 이 둘이 뭐예요? 곱했죠. 사실 곱의 법칙에서 나온 표현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7 곱하기 6해서 반장 하나, 부반장 하나 뽑는 경우의 수를 말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특정한 값들이 이웃할 때, 특정한 아이들이 이웃하지 않을 때, 혹은 적어도 한쪽 끝에 자음이 올 때, 혹은 모음이 올 때 등등도 보시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얘기를 했었고요. 마지막에 사전식 배열까지 정리하면서 순열을 끝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와서 기억이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서 다시 한번 훑어보시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자, NPR은 어떻게 정리합니까? 라고 하면 얘는 처음에는 n개 중에 하나가 올 거고, 그 다음은 n-1개 중에 하나가 올 거고, 그 다음은 n-2개 중에 하나가 와서 계속 올 겁니다. 마지막은 n-r 플러스 1까지. 그래서 n부터 시작해서 몇 개를, r개를 쭉 쓴 다음 곱하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중에 이런 친구가 있죠. npn입니다. 서로 다른 n개 중에 n개를 모두 다 순서대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우리는 얘를 n 팩토리알, n의 계승이라고 했고요. 얘는 n부터 n, n-1, n-2에서 마지막 어디까지? 2 곱하기 1까지 n개를 다 써서 곱했다 라고 이야기해 드리면서 이런 기호들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서 이런 식의 표현을 했던 게 지난 수업 때 했던 순열 표현 끝. 그리고 나서 이제 조합이라는 걸 배웁니다. 조합. 자, 조합이라는 단어는 언제 씁니까? 라고 하면 일단 순열과 가장 대비되는 표현을 먼저 강조해 드릴게요. 순열은요, 서로 다른 n개 중에 r개를 순서대로 일렬로 차례대로 나열할 때 썼습니다. 다시 말해서 순서가 바뀌면 다른 경우였죠. 1등이 민우였고 2등이 하진이었을 때와 1등이 하진이고 2등이 민우일 때는 다른 상황입니다. 그래서 순서가 바뀌었을 때 다른 경우의 수로 우리가 셌으면 얘를 순열이라고 표현하시면 돼. 그럼 조합은요, 순열과의 가장 큰 차이점, 순서의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순서 상관없이 선택하는 경우의 수를 말할 때 우리는 조합이라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빨간 물감과 노란 물감의 조합과 노란 물감과 빨간 물감의 조합은 서로 같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겠죠? 빨간색과 노란색 섞으면 뭐가 나와요? 뭘까요? 안 섞어봐서 모르겠어요. 네, 맞습니다. 네가 맞습니다. 반박시 네 말이 맞음. 네, 그래서 순서 상관이 없을 때 우리가 조합이라는 표현을 쓰고 우리는 얘를 이렇게 말할 거야. 자, 서로 다른 n개 중에 r개를 순서에 상관없이 선택하는 경우의 수. 여기서 여러분들 교재에서 쓰는 표현과 내 표현의 차이는 나는 선택이라는 말을 씁니다. 선택이 영어로 뭐예요? choice. 그래서 서로 다른 n개 중에 r개를 순서 상관없이 선택하는 경우의 수를 우리는 ncr이라고 표현할 거임. 여기서 c는 뭘 의미할까요? c가 무슨 단어일까요? 어떤 단어에서 나온 말일까? c? 콤비네이션입니다. 네. 근데 그냥 쓰는 거예요. 그래야 좀 덜 헷갈릴 것 같아서.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 A, B, C, D에서 지금 4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그 중에 내가 2명을 선택해서 이 친구들을 청소시키고 싶음. 5명 하자. A, B, C, D, E 5명이 있어요. 자, 5명 중에 2명 내가 선택해서 청소시킬 겁니다. 이때 현아하고 지연이 둘이 청소해 하는 거랑 지연이랑 현아가 청소해 하는 거는 어차피 같은 상황인 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고. 그 말은 무슨 뜻? 순서는 상관이 없이 나는 2명을 고르기만 하면 되는 상황. 됐죠? 그럼 이때 이 경우의 수를 우리가 어떻게 셉니까? 라고 하면 첫 번째,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순열의 개념을 갖고 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5명 중에 2명을 순서대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셀 줄 아는 사람들이야. 됐지? 처음에 오는 건 몇 개 중에 하나? 5개 중에 하나. 그 다음은 남은 4개 중에 하나. 그래서 5부터 시작해서 2개를 쓴 다음 곱한 값. 얘는 모르미에 5명 중에 2명을 순서대로 나열하는 경우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이야기, 얘가 중요합니다. 나눗셈의 개념이 나옵니다. 잘 들어주세요. 여러분들이 나눗셈을 언제 처음 배웠음? 선행했네요. 네. 언제 배웠어요? 초등학교 3, 4학년 때 배웠어요. 2학년 땐 배우지 않아요. 그건 확실합니다. 우리 아들이 이제 3학년 되거든요. 네, 2학년 땐 배우지 않았어요. 자, 여러분들이 나눗셈의 개념을 배울 때 이거를 어떻게 배웠냐면 크게 2가지로 배웠거든. 그 중에 요거만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쓰이는 표현. 자, 나한테 딸기가 50개 있는데 10개씩 한 봉투에 담을 거야. 봉투 몇 개? 잠깐만요. 말이 어려웠나 봐. 다시. 진짜. 딸기가 50개 있는데 10개씩, 50개를 10개씩 하나의 봉투에 담을 거야. 봉투 몇 개? 5개. 됐음? 나눗셈의 첫 번째 용법이 뭐냐면 이거야. 묶어서 한 개 취급하는 거야. 나한테 딸기가 50개 있었지만 묶어서 한 개로 취급하면 봉투가 몇 개? 5개. 됐음? 그럼 난 5개만 있어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거든. 그래서 나눗셈의 용법 중에 여러분들이 쓰는 건 뭐냐면 묶어서 한 개의 개념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럼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것 때문이야. 자, 첫 번째에서 서로 다른 5명 중에 2명을 순서대로 나열해서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총 20가지가 나옵니다. 그럼 내가 이 20가지를 한번 다 나열해 보면 볼게요. AB, BA, AC, CA, AD, DA, BC, CB, BD, DB 해서 쭉 쓸 수 있겠죠? 몇 개를요? 20개를요. 됐음? 그때 여러분들이 보면 순열의 세계에서는 순서대로 나열하는 경우에서는 A, B, B, A는 서로 다른 경우인 게 확실해. 맞아? 앞에 A가 있고 뒤에 B가 있을 때, 앞에 B가 있고 뒤에 A가 있을 땐 다른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다 센 게 20가지였다면 조합으로 넘어왔을 때 이 2개는 뭐다? 같은 거지. 됐음? 그럼 이 2개는 뭐야? 내가 한 개로 취급해야 돼. 같은 원리로 AC하고 CA 얘도 2개는 내가 하나로 취급해야 돼. 여기도 마찬가지 이 2개는 내가 한 개로 취급할 겁니다. 그럼 결론. 지금 나온 첫 번째 OP2에서 나눗셈의 개념으로 묶어서 한 개로 보면 순서 상관없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셀 수 있겠죠. 뭐가 돼요? OP1을 2로 나눠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 왜 2가 됩니까? 라고 하면 5개 중에 내가 2개를 순서대로 나열했지. 맞아? 그럼 이 2개가 나열돼서 지네끼리 위치 바꾸는 경우의 수가 뭐니까? 2 팩토리얼 2가지니까. 그래서 묶어서 보면 우리는 얘를 조합에서의 표현 OC2라고 할 수 있습니다. 됐어? 그래서 결론, OC2라고 하면 서로 다른 5개 중에 2개를 순서 상관없이 선택하는 경우의 수를 세주세요 라고 하면 OP2를 2 팩토리얼로 나눠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말을 할 때 어수는 이렇게 돼. 5명의 학생 중에 3명을 선택해서 걔네를 순서대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세줘 라고 말을 합니다. 처음에 들어오는 어수는 조합부터 들어와. 선택부터. 그리고 순서대로 나열이 옵니다. 근데 우리가 수학에서 공부할 때는 순열을 먼저 배워요. 그리고 조합을 뒤에서 얘기해드림. 그 이유는 순열이 직관적이니까 그래. 됐음? 5명 중에 2명을 선택해서 순서대로 나열해줘 라고 하면 처음에 오는 건 5명 중에 하나, 그 다음은 남은 넷 중에 하나 해서 고배 법칙으로 바로 얘기할 수 있거든. 그리고 나서 조합으로 바꿔서 얘기하면 이 둘이 위치 바꾸는 거 묶어서 하나로 보겠음. 됐어요?
됐어요? 됐어? 자, 그럼 문제를 다시 바꿔서요. 이번엔 2명이 아니라 내가 5명 중에 3명을 선택해서 청소를 시켜볼까 합니다. 그러면 5명 중에 3명을 선택해서 청소시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입니까? 라고 하면 일단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서로 다른 5명 중에 순서 상관없이 3명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 얘를 계산하면 되겠구나. 됐죠? 얘는 어떻게 계산됩니까? 라고 하면 서로 다른 5명 중에 순서대로 3명을 일렬로 나열시킬게. 그리고 나열된 그 3명이 자기네끼리 3명이 모두 자기네끼리 일렬로 나열되는 경우의 수. 자기네끼리 위치 바꾸는 경우의 수. 몇 가지? 3팩토리알만큼을 묶어서 하나로 보겠습니다. 가 되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면 A, B, C 요렇게 순서대로 나열됐을 때 A, C, B 요렇게 순서대로 나열됐을 때 B, A, C, B, C, A, C, A, B, C, B, A 얘네들 이 6가지 모두 다 그냥 똑같이 A, B, C 3명 고른 경우겠죠. 됐음? 그래서 이 3개가 모두 자기네끼리 순서를 바꿀 때 그걸 묶어서 하나로 보겠습니다. 해서 결론 NCR은요. NPR을 R 팩토리알로 나눈 값으로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올까요? 됐어요? 됐어요? 된 거야? 너는요? 왜 그러고 있어요, 근데? 말 좀 해줘요.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게 NCR 표현. 자, 여기서 하나 더 정리해 드립니다. 이런 거 물어볼 거야. NC0. 무슨 뜻? 서로 다른 n개 중에 하나도 선택하지 않는 경우의 수. 몇 가지? 한 가지. NCN. 서로 다른 n개 중에 n개를 모두 다 선택하는 경우의 수. 몇 가지? 한 가지. 됐죠? 그래서 순열 때도 마찬가지. 얘는 단순히 연산하기 위한 용도가 아니라 해석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셔야 됩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순열 그리고 조합 요 2가지 얘기해서 오늘은 조합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자, 문제 몇 개 연습을 좀 해보고요. 그 다음에 NCR 조합을 해석하고 연산하는 특징에 대한 이야기를 몇 가지 또 관찰해 보도록 할게요. 자, 교재로 가봅니다. 교재 193페이지에 보시면 자, 지금 했던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NCR 순서 상관없이 선택하는 경우의 수. 자, 콤비네이션의 앞글자 C를 따서 얘기합니다만 나는 선택이라는 말 써서 초이스라고도 해. 랍니다. 물론 초이스라고 하시면 되게 쪽팔려요, 나중에. 지금 뭐야? 병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콤비네이션이라고 얘기해 주시고 난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 뒤로 넘어가서 194페이지 쪽 가보시면 자, 확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연습하는 문제들 확인 1, 2번이 있어서 요거를 좀 간단하게 보시면요. 자, 첫 번째 문제죠. 다음 값 구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이거 계산이 중요한 게 아니야. 해석이 중요한 거야. 4C2라고 하면 무슨 뜻? 서로 다른 4개 중에 순서 상관없이 2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입니다. 얘는요. 4P2를 2팩토리알로 묶어서 하나로 보시면 됨. 그래서 결론 4 곱하기 3을 2 곱하기 1로 나눈 값 보시면 되겠죠. 해서 약분시킵니다. 경우의 수 몇 가지? 6가지. 됐지? 그래서 서로 다른 4개 중에 2개 순서 상관없이 선택하는 경우의 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얘를 이렇게 계산하고 있어. 자, 두 번째 2번입니다. 6C3입니다. 서로 다른 6개 중에 3개를 순서 상관없이 선택하는 경우의 수. 자, 6P3을요. 3팩토리알로 묶어서 하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얘는요. 6 곱하기 5 곱하기 4를요. 3팩토리알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보시면 되겠죠. 약분해서 정리합니다. 5, 4, 20 끝입니다. 자, 마지막 3번, 4번입니다. 7C0입니다. 서로 다른 7개 중에 하나도 안 고르는 경우의 수 몇 가지? 한 가지. 9C9가 되겠습니다. 서로 다른 9개 중에 9개 모두 선택하는 경우의 수 몇 가지?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계산하려고 너무 애쓰지 마시고요. 해석해서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보시면
8명의 도서부 회원 중에 도서 진열 담당 3명을 뽑는 경우입니다. 자, 도서 진열 담당 청소하는 3명을 뽑는 경우죠. 뽑을 때 여러분들은 순서 상관이 없다는 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캐치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결론, 8명 중에 3명을 순서 상관없이 선택하는 경우의 수, 조합으로 표현하면 되겠음. 8C3은요. 8 곱하기 7 곱하기 6을요. 3 팩토리알,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눈 값. 그래서 87에 56까지가 되겠고요. 두 번째입니다. 7종류의 아이스크림 중에 5종류를 골라주세요 라고 했죠. 7개 중에 순서 상관없이 5개를 고르기만 하면 되겠죠. 7C5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얘는요. 7P5를 5 팩토리알로 나눠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7P5는요. 7, 6, 5, 4, 3 곱한 값을요. 5 팩토리알이죠. 5, 4, 3, 2, 1로 나눈 값 얘기하시면 되겠네. 그래서 결론, 여기 약분 정리를 해주시면, 자, 4, 3 여기 약분되죠. 5, 4, 3 약분되고요. 그 다음 여기 2 약분해서 3이 되죠. 7, 3은 21 해서 21가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럼 문제는 뭐냐? 여기까지 정리가 됐으면, 자, 이 마지막 문제 좀 다시 볼게. 7종류의 아이스크림이 있거든? 그 중에 네가 5개를 고른다는 거야. 7개 중에 네가 5개 이렇게 고르든가 뭐 이렇게 고르든가 고르겠다는 거야. 그럼 잘 생각해봐. 7종류의 아이스크림 중에 5종류를 고르는 방법의 수는 7종류의 아이스크림 중에 2종류를 버리는 경우의 수랑 같겠죠. 맞아? 네가 여기서 이렇게 5개를 골랐다는 얘기는 이 2개는 버렸다는 거잖아. 맞아? 그럼 다시 7개 중에 5개 고르는 경우의 수는 7개 중에 2개를 버리는 경우의 수랑 일치할 겁니다. 됐음? 내가 이렇게 2개 버렸다는 얘기는 이렇게 5개를 골랐다는 뜻이니까. 받아들여? 그래서 공교롭게도 7C2 7개 중에 2개를 버려야지 라고 경우의 수를 세주시면 7P2를 2 팩토리알로 나눈 값, 7 곱하기 6을 2 곱하기 1로 나눈 값과 동일하게 보이고요. 그럼 위에서 마찬가지 했던 것처럼 2하고 6이 약분돼서 7 곱하기 3은 21이네요로 당연히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연산을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거예요. 자, 문자로 보여드립니다. NCR은요. 서로 다른 N개 중에 R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는요. NC N-R 서로 다른 N개 중에 N 빼기 R개를 버리는 경우의 수와 같습니다. 됐죠? 이게 여러분들 194페이지 NCR 조합에서의 계산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밑에 있는 문제를 풀러 가볼게요. 서로 다른 5개 중에 4개를 순서 상관없이 선택하는 경우잖아. 그럼 이 경우의 수는 서로 다른 5개 중에 1개를 선택 안 하는 경우의 수랑 똑같겠지. 몇입니까? 5가지요. 됐죠? 아, 서로 다른 5개 중에 하나 고르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 중에 하나. 끝. 됐죠? 별거 없습니다. 자, 두 번째 6C4입니다. 서로 다른 6개 중에 4개를 순서 상관없이 선택하는 경우의 수는, 서로 다른 6개 중에 2개를 버리는 경우의 수랑 같을 거 아님. 그럼 얘는요. 6P2를 2 팩토리알 나눠서 6 곱하기 5를 2로 나눈 값 15가 되겠습니다. 됐지요? 왜요? 지금 경우의 수를 세고 있잖아요. 왜 버려요라는 말 나오면 내가 여기서 할 말은 없고요. 여기요. 6개가 있는데 그 중에 4개를 고르면 이 2개는 버린다는 얘기죠. 그럼 버리는 2가지의 경우는 이렇게 버릴 때, 이렇게 버릴 때, 이렇게 버릴 때, 이렇게 버릴 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 경우의 수가 이렇게 버렸어? 그럼 이렇게 4개 고른 거잖아. 그래서 4개 고르는 경우의 수랑 2개 버리는 경우의 수가 똑같을 거야. 이해된 거예요? 네. 됐습니까?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야기까지 한번 해볼게요. 자, 보세요.
자, 봐봐. A, B, C, D, E에서 자, 5명의 학생이 있어요. 이 5명 중에 내가 3명을 선택해서 6명? 6명. 7명. A, B, C, D, E, F. 너무 많나? 6명만 하자. 6명. 자, 6명 중에 내가 3명을 선택해서 얘네들을 청소시킬 거야. 됐죠? 경우에서 몇 가지 나와? 6C3을 계산해 주면 됩니다. 왜요? 서로 다른 6명 중에 3명을 순서대로 나열했는데 이 나열된 3명이 자기네끼리 순서를 막 바꿔도 어차피 되는 똑같잖아. 그럼 3명이 순서 바꾸는 경우의 수를 묶어서 하나로 볼 거라고. 됐음? 됐어요? 그럼 여기까지 첫 번째. 그럼 6, 5, 4를 3, 2, 1로 나눠서 나오는 그러니까 몇 가지? 20가지가 될 겁니다. 됐죠? 이렇게 해주시면 돼. 그럼 문제는 봐봐. 이때 나온 이 20가지를 내가 직접 다 나열해 볼게. 다 나열해 봅니다. 20가지. 근데 그냥 나열하려니까 좀 많이 힘들어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A라는 애가 포함됐을 때와 포함되지 않을 때 2가지로 나눠서 나열해 볼게. 자, 다시 여기서 나온 이 20가지를 A가 포함돼서 3명을 골랐을 때와 두 번째는 A가 포함되지 않고 3명을 골랐을 때로 구별해서 한번 나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 A가 포함돼서 3명을 골랐어 라고 하면 이렇게 되겠지. A, B, C일 때, A, B, D일 때, A, B, E일 때 이렇게 해서 쭉 나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여기서 또 다른 질문. 내가 여기 있는 6명 중에 3명을 청소시킬 건데 A를 포함해서 3명 청소시키는 경우의 수 몇 가지일까? 그럼 A는 일단 포함할 거지. 맞아? 그럼 남은 애가 몇 명? 5명 중에 난 몇 명만 고르면 돼? 2명만 더 고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경우의 수 몇 가지 나올까요? 5C 2만큼 나오겠죠? 됐습니까? 나는 5명 중에 2명만 선택하면 되니까. 그럼 얘는요. 5P2를 2 팩토리얼로 나눠서 몇 가지? 10가지가 나온다는 걸 볼 수 있을 거야. 그럼 두 번째, 내가 여기 있는 6명 중에 3명 청소시키는 경우를 쭉 관찰할 건데 이번엔 A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게. 됐음? 그럼 A 없이 나머지 몇 명으로? 5명 중에 3명을 고르면 되겠죠. 어떤 게 나와? B, C, D나 B, D, E나 이런 게 나오겠죠. 그럼 여기 남은 애 몇 명 중에 5명 중에 몇 명 골라? 3명 골라서 청소시킴. A가 포함되지 않으니까. 됐습니까? 그럼 얘 경우의 수 몇 가지 나옵니까? 5C3은 5명 중에 3명을 고른다는 얘기는 5명 중에 2명을 버리는 경우의 수와 똑같이 나오는 거 아님? 그럼 몇인데요? 10가지 나오겠죠? 그럼 결론은 A가 포함된 거 10개, 포함되지 않은 거 10개. 이 둘이 합친 게 뭐야? 그냥 6명 청소 고르는 경우였지. 받아들입니까?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야. 봐봐. 6C3 6명 중에 3명 청소시키는 이 경우의 수는 5C2 특정 한 명이 반드시 포함됐을 때의 경우의 수와 5C3 특정 한 명이 반드시 포함되지 않았을 때의 경우의 수를 더하면 나올 수 있을 거야. 받아들일까요? 우리가 얘를 문자로 표현합니다. NCR은 자 여기 6이었죠. 하나 줄어듭니다. n-1c 자 r이었어요. 여기는 r-1 하고 n-1c r 더한 값. 됐음? 이게 여러분들 194페이지에 있는 두 번째 NCR 계산. 그래서 실제로 교재에서는 이거 증명 과정을 밑에 팩토리얼 갖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건 되게 어려워. 그래서 예시를 들어드리는 게 이렇게 들어드려요. 특정 한 명이 포함됐을 때와 포함되지 않았을 때를 합치면 전체 경우의 수가 나오겠지. 됐음? 그래서 지금처럼 예시를 들어서 여기 밑에 있는 NCR 계산하는 법을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 있는 확인 문제 194페이지 3, 4번 문제를 보시면
6C3 더하기 6C2죠. 얘네들이 더하면 몇입니까? 라고 하면 7C3이 됩니다. 왜? 7명 중에 3명 내가 청소시킬 건데 예를 들어 지용이가 없이 3명 고르는 경우의 수, 지용이 빼고 6명 중에 3명 고를 때, 아니면 지용이 반드시 포함해서 2명만 더 고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7명 중에 3명 청소 고르는 경우의 수가 나오겠네. 그래서 얘는 7C3과 같은 상황이고요. 7, 6, 5를 3 팩토리얼 3, 2, 1로 나눈 값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6C3과 6C2를 각각 구해서 더해도 결과는 똑같이 나오니까요. 요 부분, 요 표현도 익혀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조합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우측에 보시면 195페이지 분할과 분배라는 얘기가 나와요. 자, 요거는 조합을 다 한 다음 그리고 나서 다시 얘기해 볼까 합니다. 자, 우측으로 넘어가면 196페이지. 이제 유형 문제들을 관찰해 보도록 할게요. 갑니다. 자, 196페이지에서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과제 해오실 때 밑에 있는 유제 3번은 제외합니다. 유제 3번만 제외합니다. 예? 무슨 말이에요? 유제 3번만 제외합니다. 그래서 196페이지에 유제 3번만 제외하시고 나머지는 도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대표 문제 1번 보도록 하겠어요. 자, 다음 등식을 만족하는 n값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자, nc3이죠. 서로 다른 n개 중에 3개를 순서 상관없이 선택하는 경우의 수. 얘는요, np3을 3 팩토리얼로 나눈 값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35라는 거. 자, 참고로 3 팩토리얼은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니까 몇이에요? 6이 되겠죠? 그럼 6을 오른쪽으로 곱해 주시면 np3은요 35입니다. 얘 7 곱하기 5랑 같죠? 7 곱하기 6 곱하기 5가 됩니다. 라는 표현. 자, n자리에 누가 오면 돼요? 7 답입니다. 그래서 7부터 몇 개? 3개 곱한 값. 그게 765. 해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얘를 방정식으로 푸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연속하는 정수의 고배 형태로 바꾼 다음 적절한 n값, r값을 구하시면 돼. 그래서 이거 방정식 바꾸면 3차 방정식이다. 못한다잉.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2번입니다. NC4랑 NC6이랑 같다고 했죠. 자, 서로 다른 n개 중에 4개를 고르는 경우의 수와 서로 다른 n개 중에 6개를 고르는 경우의 수가 똑같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때 NC4를 관찰해 보면요. 서로 다른 n개 중에 4개를 고른다는 말은 서로 다른 n개 중에 n-4개를 버린다는 말로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러면 n-4와 6이 같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n-4가 6이 되도록 n값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n은 10. 무슨 뜻이야? 서로 다른 10개 중에 4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는 서로 다른 10개 중에 6개를 버리는 경우의 수와 같습니다. 됐죠? 해석해 주시면 돼요. 왜요? 된 거예요? 아, 이 표정을 내가 찍어서. 네. 자, 3번 보겠습니다. n 플러스 3c2와 n 플러스 2c2 더하기 nc2 이거 계산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면 네, 이건 직접 해주시면 됩니다. 여차하면 그냥 해버려. 자, n 플러스 3c2죠. 서로 다른 n 플러스 3개 중에 2개를 순서대로 나열한 다음 나열된 이 2개가 서로 위치를 바꾸면 순서 상관없겠네요. 하나로 보겠습니다. 얘는요. 서로 다른 n 플러스 2개 중에 2개를 순서대로 나열한 다음 마찬가지 나열된 2개를 위치 바꿔서 하나로 보면 순서 상관이 없다고 볼 수 있겠네요. 온책에 있는 마지막도 마찬가지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분모에 m 2팩토리얼이 다 있으니까 곱해서 없애주시면요. 자, m 플러스 3p2는 처음에 n 플러스 3개 중에 하나, 그 다음은 n 플러스 2개 중에 하나가 와서 경우의 수를 말할 수 있을 거고요. n 플러스 2p2는요. 처음에 n 플러스 2개 중에 하나, 그 다음은 n 플러스 1개 중에 하나가 왔어 라고 할 거고, np2는요. 서로 다른 n개 중에 2개를 순서대로 나열하는 경우는요. 처음에는 n개 중에 하나, 그 다음은 n-1개 중에 하나가 왔는데 라고 볼 수 있겠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좌변부터 갑니다.
n제곱 더하기 5n 플러스 6은요. 자, n제곱, n제곱 두 개 있죠? 2n제곱. 그 다음 전개하면 2n에 n, 3n인데 하나 뺐네요. 2n이 되고요. 마지막 상수는 플러스 2가 됨. 자, 넘겨버리면 n제곱 빼기 3n 마이너스 4는 0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인수분해합니다. n-4, n 플러스 1은 0. n에 올 수 있는 값은 4 또는 마이너스 1이 올 수 있겠음. 자, n에 오는 적당한 값은 누굽니까? 라고 했을 때 문제를 다시 보셔야 됩니다. 만약 n자리에 마이너스 1이었다면 얘 보세요. 서로 다른 마이너스 1개 중에 두 개를 순서 상관없이 선택한다고? 말이 안 되죠? 그래서 n은 누가 올 수 있다? 4가 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답 n은 4가 온다. 넘어갈게요. 괜찮은 거예요? 자, 넘어갑니다. 두 번째 문제. 대표 문제 2번. 자, 이거 진도 못 끝내면 계속 해야 돼. 그래서 빨리 할게. 자, 2번 봅니다. 너네 오늘 5분 10분 떠들고 놀려다가 나중에 하루 이틀 더 와야 되는 경우가 생긴다. 보충한다고. 자, 2번 보겠습니다. 자, 남자 7명, 여자 5명으로 구성된 모임이 있습니다. 6명의 대표를 뽑고 싶어요. 자, 일단 6명의 대표라는 말을 딱 보시면서 얘네 6명을 뽑을 때 순서는 상관이 있을까 없을까? 없겠지. 그래서 일단 순서 상관이 없으니까 조합으로 문제를 풀어나갈 거다 라는 거 정도는 캐치해 주시고, 그 다음 1번에서 물어봤습니다. 남자 4명, 여자 2명을 뽑는 방법을 한번 말해줄래? 라고 했죠. 자, 봐봐. 남자가 7명이 있는데 그 중에 4명을 뽑았으면 좋겠대. 그럼 대표로 남자 4명을 뽑을게요. 남자 4명 뽑는 경우의 수 몇 가지? 7시 4. 됐죠? 7명 중에 순서 상관없이 4명 그냥 고르면 되잖아. 그럼 여자 5명 중에 2명 뽑을게요. 경우의 수 몇 가지? 5시 2. 5명 중에 2명 순서 상관없이 선택하면 되잖아. 됐음? 그럼 남자를 뽑는 경우의 수가 7시 4만큼 나왔고 여자 2명 뽑는 경우의 수가 5시 2만큼 남았습니다. 이 둘이 뭐 할까? 이 둘이 뭐 할까? 곱하죠. 됐음? 왜요? 아, 남자 대표 뽑고 동시에 이어서 여자 대표 뽑아야 6명 다 뽑은 거 아니야. 받아들여? 그래서 고배 법칙으로 정리합니다. 그래서 7시 4요. 7시 3이랑 같은 거죠. 왜? 7명 중에 4명을 고른다는 얘기는 7명 중에 3명을 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얘는 765, 7p3을 3팩토리알 6으로 나눈 값이랑요. 5c입니다. 5 곱하기 4를 2로 나눈 값. 그래서 6 약분하고 2 약분해 주시면 7, 5, 35에다가 10 곱해서 350까지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야기. 됐죠? 됐습니까? 자, 두 번째입니다. 특정한 2명을 포함해서 뽑고 싶어요. 특정한 2명, 남자 7, 여자 5 해서 전체 몇 명이 있냐면 12명이 있는 상황에서 특정한 2명은 야, 너네 그냥 대표하자 라고 뽑아놓자는 거임. 그럼 몇 명 남아있을까? 전체 10명 남아있죠? 그 중에 몇 명만 더 선택하면 돼? 4명만 더 선택하면 되겠지. 됐습니까? 해석해 주셔야 돼. 왜 10시 4가 나왔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가셔야 돼. 특정한 2명을 뽑았으니까 나는 6명 중에 2명 뽑았어. 4명만 더 뽑으면 돼. 전체 12명 중에 특정한 2명을 제외하면 10명 남았죠? 그 중에 4명만 순서 상관없이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자, 10시 4입니다. 19, 8, 7, 10p 4를요. 4팩토리알로 나눠서 하나로 보면 되겠지. 그러면 4, 2, 8, 3, 3은 9, 7, 3은 21에 10 곱해서 210까지가 나오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적어도 한 명은 여자가 포함되었으면 좋겠음. 자, 3번 문제를 보시면서 우리가 순열 때 썼던 표현을 그대로 갈 거야. 자, 적어도 한 명이 여자라는 얘기는
6명 중에 1명만 여자일 때, 2명만 여자일 때, 3명만 여자일 때, 4명만 여자일 때, 5명 여자일 때를 세면 되겠지? 맞아요. 그럼 어떻게 할래요? 라고 하면 전체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에서 대표가 모두 남자만 나오는 경우를 빼주면 적어도 하나 여자 있겠죠. 됐습니까? 그럼 자, 전체 경우의 수 전체 12명 중에 6명을 순서 상관없이 선택해서 대표를 뽑을 겁니다. 이때 남자들로만 6명이 뽑히는 경우 남자 7명 중에 6명을 고르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정리해 주시면요. 12C6은요. 12, 11, 10, 9, 8, 7까지죠. 12부터 6개를 쓰죠. 12P6을 6 팩토리알 6, 5, 4, 3, 2, 1로 나눈 값에서 자 7C6입니다. 7명 중에 6명을 고를 거예요. 그 말은 7명 중에 1명을 버릴 거예요. 경우의 수 몇 가지? 7가지. 됐죠? 그러면 정리. 6, 2는 12, 5, 2, 4, 2, 8, 3, 3은 9. 그럼 결론 1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7에서 7을 뺀 값 계산하면 되겠음. 자, 요렇게 둘이 곱하면 77이고요. 요렇게 3개 곱하면 12네요. 그럼 77 곱하기 12니까요. 진짜 계산해야지 뭐. 곱하시면 7이 14, 7이 14, 여기는 77. 그러면 9, 2, 4에서 7을 뺀 값. 924에서 7 뺀 값 917이 되겠습니다. 해서 마지막 답은 이렇게 안 이쁘고 더럽게 나온다는 거. 됐죠? 그래서 이렇게 그냥 보시면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지난 순열에서도 얘기해 드렸습니다. 계산하는 거, 구구단 외는 거 이건 별거 없어. 대신에 이게 뭔데? 12C6이 뭔데? 7C6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건데를 체크해 주셔야 돼. 마찬가지 10C4가 도대체 무슨 뜻이었는데? 왜 이렇게 썼는데? 여기 7C4하고 5C2를 쓴 다음에 곱했네. 얘가 도대체 무슨 의미고 얘가 무슨 의미이며 이거 왜 곱해도 되는 건지를 여러분들이 얘기해 주셔야 돼. 그러면 연산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하시면 돼요. 자, 우측으로 가서요.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보시면 오늘 버스가 또 없구나. 그러네요. 맞아. 나도 아빠 있어요. 맞아요. 너도 그쵸. 살짝 당황했어요 방금. 자, 7번 보겠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자, A를 포함한 어른 6명이 있고요. B를 포함한 어린이 3명이 있는 상황입니다. 어른이 있습니다. 아저씨들 6명이 이렇게 있는 거. 아저씨들 6명. 그려봐야지. 아저씨들 6명이니까 이렇게 그리고 요거 한 번 더 하면 되겠죠. 이렇게. 아저씨들 6명이 있는데 이 6명 중에 A라는 아저씨가 또 있대요. 그 A라는 아저씨를 포함해서 6명이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어린이가 2명, 3명이 있구나. 그럼 어린이니까 이렇게 짧게 그리면 되겠죠. 어린이가 3명이 됐죠? 이게 웃을 일인가? 자, 그래서 B라는 어린이를 포함해서 3명이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너한테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1번 잘 보세요. 어른 3명하고 어린이 2명을 뽑아. 그래서 일렬로 세웠으면 좋겠대. 그럼 봐봐. 첫 번째로 어른이 6명이 있거든. 그 중에 네가 일렬로 세우기 위해서 3명을 선택해야 돼. 됐음? 몇 명 중에? 6명 중에 3명을 선택해야 돼. 이게 어른을 일단 3명 선택하는 경우의 수야. 마찬가지 어린이가 3명이 있는데 그 중에 네가 2명을 선택해야 돼. 몇 명 중에? 어린이 3명 중에 2명을 선택해야 돼. 그렇게 하면 네가
5명을 선택한 상황일 거야. 그리고 이 5명을 뭐해? 순서대로 나열하지? 맞아? 그럼 네가 뽑은 이 5명 중에 첫 번째 오는 사람은 5명 중에 한 명이 올 거야. 그 다음은 남은 넷셋 둘 하나 오겠죠? 그럼 뭐가 나와? 5 팩토리알이 나올 겁니다. 됐음? 자, 이거 다 어떻게 해야 될까? 곱해야 되죠. 이유는요. 어른 6명 중에 3명 선택하고 이어서 어린이 3명 중에 2명을 선택한 다음 선택된 애들을 순서대로 나열하는 거죠. 이게 동시에 연이어 한 번에 쪼로록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됐음? 그래서 결론 6C3, 3C2에다가 5팩토리알을 곱한 값 계산해 주시면 됨. 7200까지가 나와요. 됐죠? 끝났습니다. 그럼 두 번째, A는 포함할 거고 B는 포함하지 않도록 4명을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A 아저씨는 데리고 오셔야 되고요. B라는 어린이는 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몇 명을 고를 거냐면 4명을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고 싶어. 그러면 자, A 아저씨는 데리고 와야 되니까 A 아저씨를 제외하고 B도 제외한 몇 명 중에 7명 중에 여러분들은 3명을 더 고르면 되겠죠? 왜? A 아저씨는 이미 데리고 왔잖아. 그래서 A와 C를 제외한 전체 7명 중에 3명을 선택한 다음 A까지 포함한 이 4명을 뭐 하면 돼? 순서대로 나열하면 되겠습니다. 됐음?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 계산해 주시면 840까지가 나옴. 숫자가 좀 큽니다. 차분하게 계산하고 정리해 주세요. 됐을까요? 그래서 대표 유형 3번 봤고요. 딱 2개만 더 보면 안 돼요? 그래야 깔끔해. 여기까지만 할 거니까. 5번까지만 할게. 자, 여기까지 일단 과제해 오시고요. 다음 수업 때 뵙겠습니다. 다음 주 일주일만 더 고생하세요. 힘내시고요. 네.